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때 마진이 대폭 감소를 했었죠. 올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테슬라는 투자를 내린다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이연 매출 상황,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것과 관련돼서 뭐 특별한 멘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10Q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테슬라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0.29% 하락과 0.09% 상승하는 그런 보합권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선을 지켜냈고요. S&P 500도 4,100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내일부터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시간 25일에 MS와 구글 실적 발표, 26일 메타, 27일 아마존, 다음 달 5월 4일에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 결과가 향후 주가를 결정 지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주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계속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3.4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로도 급락을 했고 시장 전망치도 대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은 다소 약세로 유도를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최근 램 리서치와 같은 중소형 기술주들도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서 중소형 주식들의 중소형 기술주들의 약세를 보더라도 빅테크줄도 올해 연초에 급등한 만큼 이번 주 실적 이후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7,000명까지 감원 계획을 발표한 디즈니 주가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미 한 4,000명 정도는 감원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대해 3,000명 정도 더 감원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네요. 금리는 3.5%대에 머물러 있고 유가도 오늘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70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80불대의 벽이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산업군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과 관계된 빅테크 주식들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1.5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월 한 달 내내 이렇게 11,800에서 12,200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오면 12,300선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좀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11,800선도 뚫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생명선은 11,000선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하락이 또 기대가 될 만한 시점이니까 보수적인 투자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하단을 깨고 내려갈지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일으켰던 매크로 이슈는 미국 댈러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미국 뉴욕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 댈러스에는 이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있겠습니다. 자, 댈러스는 텍사스 주에 위치를 하고 있죠. 텍사스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가 텍사스, 기가 오스틴, 테슬라의 본사도 위치해 있는데요. 자, 해당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거의 1년간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0보다 낮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경기와 관련된 고용 수주 가격 기타 지표들이 안 좋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기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를 보면 역시 대단하다, 구조적인 성장주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수가 예측치랑 이전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역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5월 3일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는데 25bp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할 확률이 89%로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의 의견에 따르면 5%대 초반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올해 내내 이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 참가자들은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증시는 좀 다이나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빅테크 큰형님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간 뭐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마진이 잘 나올지 좀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액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얼마나 마진을 잘 방어했는지가 좀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1.53% 하락한 162.5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3거래일 연속 160불대 초반에서 좀 지지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3거래일 전에 이렇게 갭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70불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도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난 1월 달에 150불대를 이렇게 통과할 때 그래도 크게 갭 상승을 보여주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148불 정도는 그래도 지지 라인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인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는 게요. 테슬라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속 하향이 되고 있어요. 자, 지난 1, 2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이 흰색 선이 테슬라 주가인데요. 급상승할 때 이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의 기업 가치, 실적 가치와 이 괴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상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빨간색 색, 그러니까 이 실적과 주가가 지금 거의 맞닥뜨린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실적이 많이 하향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1개월 전만 하더라도 4불이 넘었던 EPS 전망치였는데 현재는 3.568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한 주 전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3불대로 내려왔는데요. 지속해서 올해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내려간다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좀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고, 매크로 상황으로 인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높고 고객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으면요, 테슬라 차량과 같은 비싼 차량들은 많이 판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가는 역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역시 그 이유가 중요하죠. 경기는 사이클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가 있으면 또 확장 국면이 있는 것이죠. 경기가 마냥 나쁠 수만 없습니다. 경기가 너무 나쁘면 연준과 정부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힘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화 정책으로 선회를 한다라는 건데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시키면 다시 한번 경기는 확장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차량 판매도 더 많아지고 마진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를 테슬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격차 정책일까요? 어려울 때 더 투자를 늘리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올해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설비 투자 비용을 6빌리언에서 8빌리언 정도로 잡아놓았던 테슬라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 10Q 보고서가 나왔는데 7에서 9빌리언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 대비 1빌리언 이상 증가를 하는 거죠. 최저값도 1빌리언 증가하고 최고값도 1빌리언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나 더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인데요. 테슬라 경영진은 최근 차량 가격 인하를 거듭하면서 비용 절감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서 설비 투자 전망치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역시 경기 확장기를 염두에 두고 초격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는요 6에서 8빌리언만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 7빌리언, 9빌리언 정도까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투자를 7빌리언에서 9빌리언까지 늘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10Q 보고서, 분기 보고서죠. 분기 보고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발표한 테슬라인데요. 자, 왜 이렇게 지출을 늘리느냐? 자, 신제품 출시해야죠. 사이버 트럭과 함께 3세대 플랫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3개 대륙의 제조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자동차와 배터리 셀 생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가 상하이는 이제 기가 팩토리가 아니라 메가 팩토리, 그러니까 ESS 사업까지, 에너지 사업까지 지금 확장을 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기타 인공지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니까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자는요, 자본 쪽 지출이 늘어나면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향후 경기 확장기가 되면요, 승자 독식 구조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작년에도요, 7.2빌리언 캐펙스를 지출한 테슬라였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캐펙스가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도 이 캐펙스를 다 합쳐보면 7.2빌리언 정도가 나오거든요. 1분기에는 한 2빌리언 넘게 지금 캐펙스가 투자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한 2 곱하기 4개 분기하면은 뭐 8빌리언 정도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7빌리언부터 9빌리언, 그러니까 8빌리언 정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 분기 뭐 2조 원이 넘게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이 뭐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한 7조 원 가까이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설비 투자가 있더라도요, 계속해서 테슬라의 전체 현금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에 18빌리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한 4빌리언 정도 늘어나서 22빌리언까지 넘어왔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매 분기 있더라도 전체 현금은 증가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7에서 9빌리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연 매출, 이연 수익 궁금하시죠? 저번 1분기 보고서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 어닝콜 때는 이번 땡큐 보고서에서 정확히 지금 지침을 주고 있어요. 현재 FSD 이연 매출, 테슬라의 각종 서비스 소프트웨어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완벽한 기술이지 않기 때문에 부채 계정에 있고, 매출과 수익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매출이요. 작년 말로는 2.91빌리언이었는데 이게 한 3빌리언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한 4조 원 넘게 아직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인식되지 않은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올해 12개월 내에는 한 6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9천억 원 정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4분의 1 정도만 올해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해요. 자, 9천억 원 정도면 테슬라 연간 EPS의 연간 순수익의 약 5%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인식률이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때 좀 인식률을 높여서 EPS를 높이면 좋겠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버퍼로 가져가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 분기에 2023년 1분기에 ESS를 필두로 한 에너지 스토리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에는 한 0.5빌리언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돈 한 6, 7천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1.4빌리언까지 올라왔습니다. 2조 원 가까이 되는 지금 매출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 에너지 스토리지 수익이 98%나 증가하면서, 자, 이 사업에서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마진율 개선이요,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작년 2022년 1분기에 에너지 쪽에서는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11.7%였는데 11%로 개선이 되면서 마진율 상승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는 정말 테슬라에서 원하는 20% 이상의 마진율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한 6억 7,300만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빌리언 넘는 분기당 1빌리언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 한 4빌리언이 넘게 되죠. 그러면 정말 이 레스롭 공장 하나에서만도요, 연간 테슬라 한 개 분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거의 자동차 약 한 3, 40만 대 판매하는 수준의 수익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레스롭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가 상하이 근방에 상하이 메가팩토리까지 건설 중에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것 역시 40기가와트시의 캐파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공장까지 완성이 되면, 그리고 풀 캐파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테슬라의 약 한 2개 분기의 실적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연간.
하지만 이는요, 테슬라에서도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은 고객들에 따라서 그 시기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테슬라 ES 사업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의 성장을 보면 올해 한 연말에는 레스럽 공장은 풀캐파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익성은 ESS 사업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에 대량 양산될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면서 올해 주가가 약하면 내년을 어느 정도 기약하면서 잘 버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